안녕하세요. 그림 명상 정인입니다. 명상을 처음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할 때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명상이 처음이면 낯설 수 있거든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은 같이 명상을 또 해볼 건데 제가 그에 앞서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명상을 하고 나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명상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참 많으세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상도 다른 것처럼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또 늡니다. 마치 악기 연주나 운동처럼 하면 할수록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화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저는 4년째 달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달리기를 정말 못해요. 얼마나 못하냐면요. 중학생 때 거의 전교에서 꼴찌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제 목표는 빨리 뛰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대회에 나가려고 뛰는 것도 아니고 달리는 그 순간이 너무 좋거든요. 한강을 달리면서 야경을 바라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탁 트인 하늘 아래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호흡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재미가 붙어요. 저는 특히나 아주 바쁘게 지낼 때 명상을 짧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순간 여유를 허락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휴식 시간에 우리가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핸드폰 보거나 독서하는 거는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과 뇌는 계속 쓰는 활동이거든. 명상은 뇌도 안 써도 된다. 마음도 안 써도 된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온전한 쉼을 허락하는 것 같아서 매우 좋아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호흡만 하면서 되게 달콤하다라고 느낀 적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3년 전부터 명상을 했지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해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다 보면 선물 같은 순간이 종종 찾아오거든요. 그 순간은 정말 투명한 맑은 구슬 같아요. 아주 깨끗하게 명료하게 의식이 자각되는 상태인데요. 그때는 마음에 들뜸이 없어요. 아주 평온하죠. 그리고 루즈하지도 않아요. 평온함 한가운데서 명료함이 있더라고요. 주로 마음을 이완하고 싶을 때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술을 마시면 이완되고 마음이 풀리지만 정신은 흐트러지잖아요. 그리고 정신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각성은 되지만 긴장하게 돼요, 몸이. 명상은 긴장하지도 않고 이완된 상태에서 잠들지 않고 또렷한 정신으로 하는 걸 추구해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하지만 하다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투명한 맑은 구슬 같은 의식을 체험하는 날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제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악기 연주를 좋아하는데요. 20대 때는 작곡을 취미로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예상 5장 되는 악보를 다 외워서 연주를 하기도 했고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유치원생 때 저는 짧은 곡도 다 외우지 못해서 발표회에서 틀릴까봐 안절부절하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지금 당장 잘하고 싶은데 잘 외워지지 않고 틀리니까 서러운 나머지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작곡을 취미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했죠.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덧 제가 그만큼 커 있더라고요.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점점 더 나를 찾아가고 나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순간순간에 환희를 여러분도 느끼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명상을 해보신 분들이 종종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명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혹은 생각을 조절하거나 컨트롤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제 멋대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호흡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우리는
호흡을 관찰할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생각은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또렷하게 집중하는 나 자신을 여러분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명상하다가 조금 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피곤하면 졸음이 쏟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강원도 오대산에 명상마을로 수련을 하러 갔어요. 저희 대학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다녀왔는데요. 사실 그 시기에 제가 서울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되게 바빴었거든요. 그래서 일도 빼고 간 거였어요. 명상을 하러 간 건데 너무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졸려서 혼났습니다. 졸음이 쏟아져도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지금 여기에 의식을 깨워보는 것,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졸음이 오는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하면서 졸음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좀 졸았네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한번 호흡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편안하게 호흡해 볼게요.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눈은 한번 감아볼게요.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면서 배와 가슴이 살짝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숨이 나가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호흡을 애써 조작하거나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호흡을 그대로 단지 바라보면 됩니다.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코끝으로 숨이 나갈 때 숨이 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봅니다.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올 때의 느낌, 가슴, 배가 부풀어질 때의 느낌, 다시 숨이 나가면서 배와 부풀어진 가슴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따뜻해진 공기가 인중을 스치면서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 알아차릴 수 있는 호흡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떠오른다면은 그 생각으로 따라가지 말고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라고 알아차린 다음에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생각이 떠오른다면 생각을 붙잡거나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아,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다시 바라봅니다. 잡생각이 들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생각을 억지로 안 하려고 억제하거나 생각하는 나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마치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떠올랐을 때는 그냥 생각이 떠올랐구나 라고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길게 숨을 마시고 또 길게 내쉽니다. 다시 깊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숨을 내쉬고 눈을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과거에 대한 회상, 그리움,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러한 생각들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명상의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휴식할 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때도 뇌는 쉬지 않아요. 우리는 꿈을 꿉니다. 제가 13년 전에 명상을 처음 배웠던 곳에서 또 다른 이름을 받았어요. 바로 무착심인데요. 무는 없을 무, 착은 붙을 착, 심은 마음심. 붙지 않는 마음, 달라붙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무착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명상할 때, 호흡을 관찰할 때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러한 연습들을 자꾸자꾸 할수록 나의 중심을 지키는 힘이 커져요. 내 중심을 지키는 힘이 커지면 어떤 생각으로 괴롭거나 어떤 감정으로 힘들 때 나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커지겠죠. 일상적으로 연습을 해서 평소에 정화를 계속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클로드 모네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모네 작품 속에 물결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도 끊임없이 정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도 60%에서 70% 정도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물은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듯이 우리도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그러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때로는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 명상을 하고 그림을 바라보고 성찰하면서 느끼면서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은 부정적인 감정에 당연히 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 하면은 화, 두려움, 슬픔, 짜증 등등이 있을 텐데요. 감정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치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각이 구름처럼 계속 떠오르고 사라지는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감정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감정을 설명을 드릴 때 날씨를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날씨도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고 또 하루에도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가 개는 날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음의 풍경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만 느끼고 싶잖아요. 슬픔이나 두려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별로 느끼고 싶지 않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예 감정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잠깐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더라고요. 슬픔이 없는 세상은요, 기쁨도 없습니다. 불가능하지만 만약 그런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상은 아주 평면적이고 단조로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입체적이고 다채로운데 감정이 없다면 납작한 세상에 사는 거겠죠. 그래서 감정은 우리를 더 생생하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갖고서 감정이 잘 흐를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생기는 건 이런 경우죠. 부정적인 감정, 화, 슬픔, 두려움, 감정이 일어났을 때 해소시키지 못하고 무의식에 방치해뒀을 경우에 썩거나 곰팡이 피듯이 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힘든 것이지 이 감정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시 하나를 낭독해드리고 싶어요. 시의 이름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잘랄루딘 루미 지음. 나는 게스트하우스. 매일 아침 누군가 새롭게 도착하나니 기쁨, 우울, 절망, 그리고 순간적인 깨달음이 예기치 않은 손님처럼 찾아온다.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여라. 비록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당신의 집을 다 난폭하게 쓸어내고 가구를 몽땅 다 집어내가더라도 여전히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아마도 당신을 청소하고 있나니 새로운 기쁨을 위해. 문 앞에 비관적인 생각, 수치심, 후회, 웃으며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오든지 기뻐하라. 그것들은 저 너머에서 안내자로 보내진 것. 멋진 시예요. 비관적인 생각이나 수치심, 후회도 안으로 초대하래요. 웃으면서. 쉽지 않은 말이지만 시인의 의도는 잘 느껴지죠. 그런 슬픔 뒤에도
또 새로운 기쁨이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깨달음을 얻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네요. 저는 그림 명상을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이 그림 명상은요, 사실 감정을 바라보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풍경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날씨와 같잖아요. 그래서 기쁜 날의 풍경, 슬픈 날의 풍경. 슬픈 날의 풍경이라고 하면은 뭐 비가 내리는 풍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아니면 뭐 기쁜 날의 풍경이라 하면은 화창한 날씨의 풍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풍경이 있을 텐데 내 마음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오늘도 클로드 모네의 연작을 갖고 왔어요. 모네가 여러 연작들을 그렸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연작이 지베르니 생강의 아침이라는 연작인데 모네가 주기적으로 아침에 생강에 방문해요. 해 뜨기 전후로. 매번 다른 날에 가기 때문에 일조량도 다르고요. 날씨도 다르고 시간대도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바람도 다르고 풍향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어떤 날은 물결이 크게 일렁이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날은 물결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수면이 아주 고요해서 마치 거울처럼 하늘을 반사하고 있어요. 안개가 낀 것 같은 풍경도 있고 모네가 이렇게 그림을 연작으로 그렸던 이유는 같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빛이 매번 다르잖아요. 근데 모네는 그 순간의 빛의 색깔을 포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순간의 빛과 대기를 모네의 주관으로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죠.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여러 풍경의 색깔을 볼 수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참 다양한 풍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 영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는 훈련을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하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때론 예술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감을 받기도 하지만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그림처럼 바라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나를 알아차리고 자각하는 힘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감정적인 파도 속에서 나를 지키는 힘이 세져요. 그래서 파도가 치는 한가운데에 있는 표류된 난파선이 아니라 파도 그림을 멀리에서 거리를 두고 잔잔히 바라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감정에 휩싸일 때는 파도 한가운데에서 휩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내면의 힘이 커질수록 휩쓸려가는 것이 줄어들고 그 파도 자체를 물결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힘을 갑자기 기를 수는 없는 거지만 헬스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도 갑자기 근육이 생기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끔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복하면서 더 힘이 생깁니다. 다시 또 모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모네는 꾸준히 이렇게 캔버스를 바깥으로 들고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반복하는 행위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건데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단순히 숙제로만 여긴다면 하기 싫잖아요. 최근에 리추얼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리추얼은 의식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종교적인, 문화적인 의식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루틴을 리추얼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명상하는 것도 리추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수행을 반복해내면서 나의 삶을 가꾸는 것이 리추얼인 거예요. 하기 싫은 날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못하겠다 싶은 순간도 있어요. 모네 역시도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시절에는 돈이 너무 없어서 좌절한 나머지 생강에 투신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 가난에 계속 허덕였어요.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 까미우와 사별했고 첫째 아들도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전쟁으로 망명을 가야 했고요. 그리고 말년에는 백내장으로 시력이 많이 안 좋아져서 계속 수술을 미루다가 나중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림 그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리추얼이었으니까. 그리고 모네의 그림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그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자연의 빛을 포착하는 것, 지금 여기에 이 빛을 포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빛의 명상가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한 명상과 모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 근력이 커지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신다면은 제가 확인해 보고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라면은 또 이렇게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지 아는 것 자체도 저에게 많은 공부가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알려드려야 될지 방향을 잡는 큰 즐거움이 되니까요.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마음 편안하게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파도가 치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파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